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통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볼 건데요. 한의학적으로 요통치료 어떻게 하시는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한방에서는 이제 보통 요통 이야기하면 동의보감의 10종 요통, 동의보감의 요통을 분류한 거를 많이 어느 한의사들인지 인정을 하게 돼요. 인용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분류했냐면 담이 있어서 또는 식적, 그러니까 음식이 채소 아픈 거, 그다음에 허리가 삐끗한 거, 그다음에 어혈이 있는 거, 차가운 데 누워서 또는 바람이 들어서 아픈 허리 통증. 풍았다 하죠, 보통. 네. 그다음에 습한 데, 축축한 데 오래 누워 있다가 허리가 무겁고 아픈 거. 그다음에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기가 뭉쳤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는 노화, 콩팥이 허약해서 이런 요통으로 보통 많이 분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임상적으로 하다 보면 가장 크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몸이 허약해서 오는 통증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습이 많고 그다음에 담이 많고 또는 어혈이 있어서 오는 거냐, 아니면 외부적인 외상이 오는 거냐,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노화되어서 오는 노인들의 허리 통증은 한방에서는 신호요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기혈을 보호하는 게 허리 통증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사실은 근력을 강화하는 것하고 연관되고요. 우리가 기력이 없으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런 분들. 그럼 약을 좀 드시게 되겠네요, 이런 분들은. 그렇죠. 한약을 처방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담이나 어혈들이 있어서 그런 노폐물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는 경우들에는 거기에 담을 치는 약들. 그래서 이제 보험약 중에 오적산 이렇게 약들이 있어요. 우리 한의원에 가면 보험되는 약이니까 허리 아플 때 며칠분 드시라고 주는 게 오적산인데 그런 한, 습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는 거는 그런 처방들을 쓰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외상 무거운 것 들다가 넘어졌다 다쳤다 그럴 때는 어혈을 치료해서 한방 치료하는 것,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 한방에서는 치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환자 입장에서는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뼈가 어떻게 됐거나 근육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1차원적으로 네, 맞습니다. 쉬워가지고 김 PD님도 질문하셨지만 허리 아플 때 한약을 먹는 게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네요. 그래도 요통 환자 중에서 요통 환자들이 가장 지켜야 하는 거는 이제 자세, 바른 자세, 그리고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된다라고 처방을 좀 많이 하셔서 요즘 그런 한의원들이 생기더라고요. 피트니스 한의원 이런 거. 엄청 비싼. 네네. 운동까지 같이 시켜주는. 어떤 운동이 좋은지, 어떤 자세가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환자들한테 강조할 때 만성요통, 급성적으로 오는 건 말고 만성적으로 아픈 요통한테는 첫 번째 자세, 두 번째 자세, 세 번째 자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나 평상시의 생활 습관이 허리 통증 환자들한테는 제일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리 아픈 환자들은 자세를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앉아 있거나 잠자거나 운전도 이제 앉아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사무 보는 거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걸어가는 거. 그게 다잖아요. 그렇죠. 자는 거랑. 그렇죠. 잠자는 거랑. 누워서 잠자는 거랑 앉아서 앉거나 반을 누워서나 휴식하는 거랑 아니면은 일할 때 위에서 앉아 있거나.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할 때 활동할 때 자세와 그다음에 쉴 때 앉아 있을 때 자세와 그다음에 누워서 잠잘 때 자세를 신경을 쓰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부동 자세 있죠. 차렷 자세 해서 서 있는 부동 자세. 군대 얼차려 할 때 그게 허리에 그렇게 생각보다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식 훈련할 때 부동 자세로 오래 있으면 허리 통증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건방지게 서 있는 게 좋습니다. 약간 삐딱하게. 또 이렇게 이제 모델들 한쪽으로 이렇게 다리 살짝 내미는 그런 삐딱한 자세를 이렇게 교대로 할 때 오히려 허리 긴장이 덜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걸을 때는 바른 걷는 자세. 바르게. 예, 바르게 걷는 거,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거 중요하고요. 앉아 있을 때 자세는 뭐 너무나 많이 나와서 알 거예요. 네. 그래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머리에 물동이 하나 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골의 할머니들이 물동이 있는 거 보셨죠? 물동이 이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어릴 때 많이 해봤어요. 장난삼아도 많이 해보고 머리에 이렇게 이고 걸어가는 것도 해보고. 그런데 이제 물동이를 일려면 우리가 턱을 일단 당겨야 돼요. 그리고 머리에 뭐가 무거운 게 있다라는 거 척추를 고추 세워야만 중심이 잡히죠. 그 자세로 하게 되면 허리가 쫙 펴지게 돼 있어요. 네네. 일단 뭐 가슴 내밀고 그러니까 허리가 이제 좀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네, 그런 자세를 하는 게 앉아 있을 때 자세 중요하고요. 네. 물건을 대부분 이제 염좌 허리가 삐는 환자들은 어떨 때냐면은 뭐 물건 줍다가 또는 제가 평소에 무거운 거 많이 드는데 뭐 가벼운 박스 하나 들다가 삐끗했어요. 아침에 신문 줍다가 삐끗했어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어떨 때는 비스듬하게 허리를 구부릴 때 의외로 무리가 많이 와요. 방심할 때.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고 물건을 줄 때는 꼭 허리를 구부리는 것보다는 약간 주저앉아서 일어나는 그런 물건을 줍는 자세, 뭐 이런 자세들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운동은 집에서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라디오로 소개 가능한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운동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뭐 참 좋은데 제일 좋은 운동이 이제 굴곡 운동이죠. 오늘인가 며칠 전에 이제 기사로도 이런 것들이 뭐 반복적으로 소개가 되니까 네. 우리가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제끼는 운동 있죠. 하늘을 보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뒤로 이렇게 가슴을 피면서 젖히는 운동. 이제 디스크 있는 환자들은 이런 운동을 하지 말아라고 많은 티칭을 하게 되는데 허리가 디스크가 왔을 때 그 운동을 하면 통증이 유발되지만 평상시에는 그런 이제 굴곡 운동, 신전 운동, 허리를 앞으로 뒤로 이렇게 스트레칭 하듯이 굴곡 신전을 해주는 게 좋고요. 네. 뭐 스트레칭은 뭐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달리기나 이런 거 많이 하면 허리에 긴장이 되니까 허리 아픈 환자들에 좋지 않지만 네. 그래도 자전거 이렇게 우리의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는 수영 이런 유산소 운동들은 전신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허리 아픈 환자들에게 꼭 해야 되는 게 이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요즘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니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또 필라테스 이런 게 한참 유행이어가지고. 한참 유행하죠. 그래서 허리를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네. 우리 뼈가 노화되는 앞서 이제 MRI를 찍어야 되나 질문을 하셨을 때도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네. 허리 아픈 환자들은 이제 대부분 엑스레이를 찍으면 70%는 노화가 와서 골극이 생겨요. 그리고 허리가 안 아픈 사람들에게도 30%는 디스크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변형은 나이가 들면은 오는 거거든요. 자세에 네네. 따라서. 그런데 이 노화를 막거나 허리 골격을 하는 거는 허리를 싸고 있는 코어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노인이 되면 허리가 더 아픈 이유가 이 코어 근육이 급속도로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